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구조원, K전차 180대가 또다시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방산 성과가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전 세계를 경악해 한 K전차 180대를 또다시 수주했습니다. 단일 무기체계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에 달하는 역사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섰다는 증거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제치고 폴란드가 또다시 선택한 것은 바로 우리의 K 흑표였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1차 기본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세계가 놀랐습니다. K 전차 1000대 규모의 거대한 계약이었죠.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2차 계약은 그보다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전차만 단독으로 180대, 9조 원 규모의 계약이니까요. 특히 이번 계약에서 주목할 점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입니다. KEJF 117대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KPL 63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소식의 전말과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창원공단에서 시작된 우리의 꿈이 어떻게 유럽 대륙을 또다시 정복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아직도 생생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창원과 울산에서 중공업에 매달리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세계는 우리를 단순한 하청업체 정도로 여겼습니다. 기술은 없고 값싼 노동력만 있는 나라라고 무시했죠.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동네 골목에서 군부대가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우리가 쓰는 무기는 모두 외국제였습니다. 미국제 전차, 독일제 장비들.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꿈을 품었지만 그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죠. 199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조립이나 하는 나라가 무슨 독자 기술이 있겠냐는 시선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의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특히 전차는 더욱 그랬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 영국의 챌린저. 이런 이름들 앞에서 한국은 그저 구매자일 뿐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외국 기술을 들여와 조립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기억하십니까? 1980년대 초 우리가 처음으로 전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서구 언론들의 반응을 말입니다.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고? 농담도 심하다는 식의 조롱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일본 언론은 한국은 아직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전차는 무슨 일하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독일의 크라우스 마파이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후진국이 우리 레오파드를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라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이브람스의 기술력을 이해할 수준이 안 된다며 우리를 무시했죠. 프랑스의 넥스터는 아예 한국을 상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유럽의 자존심이다. 아시아 국가와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오만한 태도였어요. 영국의 BAE 시스템즈도 챌린저의 기술을 이해하려면 최소 50년은 더 공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를 깔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의 엔지니어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외국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였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실패의 연속이었고 세계의 냉소적인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굴의 의지였죠. 1970년대 창원공단의 새벽을 기억하십니까? 어둠이 채거지기도 전에 공장으로 향하던 우리 아버지들의 발걸음을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심지어 제대로 된 공구조차 없었죠. 현대중공업이 첫 배를 띄웠을 때 세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어요. 일본의 조선업계는 우리를 경쟁 상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럽의 조선소들은 아시아의 저가 업체 정도로만 취급했죠. 그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한 철판을 다루며 위험천만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한 현대중공업 1세대 용접공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선체 안에서 용접을 해야 했고 겨울에는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야외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누빌 거라는 꿈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그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적이 가능했던 거죠. 1980년대 말 한국 중공업계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한국 근로자들의 성실함과 학습 능력에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용접 기술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정밀도와 속도 면에서 일본이나 유럽 기술자들과 견줄 만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계나 시스템 통합 기술은 외국에 의존해야 했죠.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중공업계는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고 해외 선진 기술 도입도 활발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국산 기술로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K1 전차 개발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외국 기술의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회고담을 들어보겠습니다. K1 전차를 개발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국 기술자들은 핵심 기술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실험해야 했어요. 수없이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은 전 세계를 또다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K 전차 180대 추가 도입 계약 총 9조 원 규모의 역사적인 2차 합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KJF 117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KPL 63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군안전차, 교량전차, 공병전차 등 지원 장비까지 모두 포함된 완전체 계약이었다는 점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 생산기지에서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격상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또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KPL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전차는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춰 특별히 개발된 버전입니다. 혹독한 동유럽 겨울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나토 표준에 맞는 통신 체계와 무기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MRO, 즉 정비 수리 운영 시설까지 폴란드에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K 전차의 생산과 정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는 이미 생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정밀한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것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존심이 담긴 최첨단 무기체계입니다. 이 계약의 성사 과정도 드라마틱했습니다. 2024년 9월 폴란드 국제방위산업박람회에서 협상이 시작되었고 원래 11월에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폴란드 내부 사정과 한국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5년 6월 더욱 큰 규모로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여러 후보를 놓고 치열한 검토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K를 또다시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성능과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 조건 모든 면에서 K가 압도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주목한 것은 한국의 신뢰성이었습니다. 1차 계약에서 약속한 납기를 지키고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국의 모습이 폴란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죠.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기 수출이 중단될 위험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런 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K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드 2와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제치고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놀라운 기술력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K 전차의 핵심인 주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5구 경장 120mm 활강포는 현존하는 어떤 전차포보다도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최신 텅스텐 날개 안정분리 철압탄을 사용하면 3km 거리에서도 어떤 장갑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 레오파드 2의 44구 경장 주포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에요. 화력 통제 시스템은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STAM 스마트 탄약은
발사 후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해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만이 보유한 첨단 기술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도 이런 스마트 탄약은 없어요. 방어력 면에서도 K는 독보적입니다. 복합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이 결합된 방어체계는 현존하는 어떤 대전차 무기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능동방어 시스템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기동성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500마력 엔진과 첨단 변속기가 결합된 파워팩은 55톤이라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시속 7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험지 주행 능력입니다. 60도 경사면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고 4.1리터 참호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2차 계약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KGF와 KPL의 차이점입니다. KGF 117대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완성형 모델로 한국 기술의 정수가 담긴 최고급 버전입니다. 반면 KPL 63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버전으로 폴란드의 특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KPL에는 혹독한 동유럽 겨울에 대비한 특수 난방 시스템과 결빙 방지 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나토 표준에 맞는 통신, 장비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탑재되어 다국적 작전에서도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기술 이전은 단순한 조립 기술 전수가 아닙니다. 설계 기술부터 생산 공정,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기술 이전입니다. 폴란드는 이를 통해 독자적인 전차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군안 전차와 교량 전차, 공병 전차 등 지원 장비도 함께 공급됩니다. 이는 K 전차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완전체 패키지입니다. 군안 전차는 고장난 전차를 신속히 회수하고 교량 전차는 강이나 참호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합니다. 공병 전차는 장애물 제거와 진지 구축을 담당합니다. 가장 혁신적인 것은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입니다. K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 전장의 핵심 노드 역할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무기 체계와 정보를 공유하며 최적의 전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형 전투 체계의 독창성입니다. 서구의 전차들이 화력 중심으로 설계된 반면 K는 기동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는 한반도의 특수한 지형과 전술 환경을 고려한 결과로 폴란드의 지형에도 완벽하게 적합했습니다. 또한 K의 모듈화 설계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용이하게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전체 전차를 교체할 필요 없이 해당 모듈만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운용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줍니다. 한 현대로템 기술자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K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종합 예술품입니다. 50년간 축적된 한국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요. 용접 기술, 전자 기술, 소재 기술, 시스템 통합 기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K 전차는 폴란드 평원을 달리며 유럽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이룬 기적입니다. 폴란드의 K 전차 180대 추가 선택은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특히 독일과 미국의 반응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처음에는 폴란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레오파드 이 전차는 유럽에서 가장 검증된 무기체계였거든요. 40년 넘는 운용 경험과 수많은 실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의 성능 시연을 직접 본 독일 기술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과 자동장전 장치의 조합은 레오파드 1호는 구현할 수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내기도 했어요. 독일의 한 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K를 단순한 아시아 전차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세대 전차 기술의 집약체였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전통 기계 기술의 융합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다. 독일 방산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크라우스 마파이의 한 임원은 레오파드 2의 8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며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이미 기술적 격차는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의 명성에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K의 기동성과 화력을 보고 당황했어요. 특히 55구 경장 주포의 위력과 KSTAM 스마트 탄약의 정확도는 에이브람스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격 경쟁력이었어요. K는 독일이나 미국 전차보다 30% 이상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뛰어났습니다.
이는 한국의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수직 계열화의 결과였어요. 미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K의 디지털 전투 시스템은 차세대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생산하는 넥스터도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프랑스 전차의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한국 전차가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기존 질서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넥스터의 CEO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르클레르 XLR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시장의 관심은 K로 옮겨간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더욱 솔직한 반응을 보였어요. 챌린저 3전차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K의 파워팩과 화력 통제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BAE의 한 임원은 경쟁할 수 없다면 협력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어요. 이탈리아의 이베코와 레오나르도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에테 전차의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터키에서 나왔습니다. 알타이 전차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키가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독일이 엔진 공급을 중단하면서 생긴 공백을 한국 기술로 메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터키 국방부 장관은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알타이 전차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K 전차의 폴란드 성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이 주목할 만했어요.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칩식 전차의 후속 모델 개발에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K의 능동방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일본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일본 언론도 한국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요미우리 신문은 K 전차의 기술력을 분석해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어요. 특히 일본 방산업계의 위기감이 컸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한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차세대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에이브람스 전차를 K로 교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는 K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호주 국방부 장관은 K 전차의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며 호주의 방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K의 기동성과 디지털 전투 시스템에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도의 반응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아준 전차 개발에 실패한 인도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K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겠다고 말했어요.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K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 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어요. 태국 국방부는 K 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인도네시아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필리핀은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K 전차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며 K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K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뛰어난 성능과 유지 보수의 편의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한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K의 폴란드 성공을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국방부는 K 전차 도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의 한 고위 관계자는 K는 중동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하다며 특히 사막에서의 기동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어요. UAE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한국의 아크 부대를 파견받은 경험이 있는 UAE는 한국 군사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았어요. K 전차 도입을 통해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집트는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러시아제 전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하던 이집트가 K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집트 국방부 장관은 K는 중동 지역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거지라며 이집트군의 현대화에 큰 도움이 될 거지라고 말했어요. 요단도 K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 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어요. 요단 국왕은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K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군 철수 이후 자체 방위력 강화가 시급한 이라크가 K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K의 도시 전투 능력과 생존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K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K의 능동방어 시스템 기술에 관심이 있다며 상호 기술 교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폴란드의 K 전차 180대 추가 수주가 국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9조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계약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원과 경남 지역의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중심으로 한방산 클러스터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KGF 117대를 생산하기 위해 수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창원 공장의 가동률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생산라인 구축과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이번 계약을 위해 창원 공장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약 2,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K 전차 한 대에는 약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중 70% 이상이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됩니다. 엔진 부품, 전자장비, 광학장비, 특수강제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창원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큰 호황은 처음입니다. 직원들 월급도 올려주고 설비 투자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 중소기업은 K 전차의 변속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번 계약으로 향후 5년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직원 수도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화시스템도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 전차의 핵심 기술인 능동방어 시스템과 화력통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번 계약으로 수천억 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K의 성공으로 우리 기술에 대한 해외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LIG넥스원은 K의 전투관리 시스템과 통신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전장관리 시스템은 LIG넥스원의 독보적 기술로 이번 계약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LIG넥스원의 한 임원은 K의 디지털 전투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 기술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향후 독자적인 수출도 가능할 거지라고 전망했어요. 풍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 전차의 주포와 탄약을 생산하는 풍산은 이번 계약으로 수년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특히 KSTAM 스마트 탄약은 풍산의 핵심 기술로 해외 수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풍산 관계자는 KSTAM 탄약에 대한 해외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탄약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합니다. 창원시는 이번 계약으로 약 1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지역 인구 유입과 소비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창원시장은 이번 계약은 창원을 세계적인 방산 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산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어요. 부산항의 물동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K 전차와 부품들이 폴란드로 수출되면서 부산항을 통한 수출 물량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에요. 이는 부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K 수출로 인한 물동량 증가가 상당할 것이라며 항만 인프라 확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교육기관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는 방산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어요. 미래의 방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방산시스템공학과를 신설했어요.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과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방산시스템공학과 학과장은 학생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다고 말했어요.
창원대학교도 기계공학과 내에 방산특화 트랙을 신설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방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창원대학교의 한 교수는 예전에는 방산업체 취업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방산업체들이 우리 학생들을 찾아와요라며 정말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특히 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현대로템은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방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젊은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현대로템의 인사 담당 임원은 우수한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대학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한 창원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방산업체 취업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방산업체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정말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K전차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꿈이에요. 정부도 방산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방산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고 국방부도 방산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교육부 관계자는 방산 산업의 급성장에 맞춰 인재 양성 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며 대학들의 방산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 인력의 참여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남성 중심이었던 방산업계의 여성 엔지니어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어요. 현대로템의 한 여성 엔지니어는 K2 개발 과정에서 여성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컸다며 특히 정밀 제어 시스템 개발에서 여성들의 세심함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한화시스템도 여성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여성 엔지니어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한화시스템의 한 여성 팀장은 K의 디지털 전투 시스템 개발에 많은 여성 개발자들이 참여했다며 다양성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 한국의 방산업계는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서 첨단 기술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있어요. 폴란드의 K 선택은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50년 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또다시 찾아오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폴란드의 K 전차 180대. 추가 수주는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서 한국 방산업의 미래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방산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폴란드를 유럽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와의 현지 생산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K 전차를 생산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유럽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이미 K 전차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루마니아가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보고 K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K 도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루마니아군의 현대화에 K가 적합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 시절 구식 장비에 의존하고 있던 체코가 나토 표준에 맞는 현대적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K의 나토 호환성과 뛰어난 성능이 체코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체코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K는 체코군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며 특히 디지털 전투 시스템과 능동 방어 시스템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어요. 헝가리는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헝가리가 K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헝가리 총리는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K 전차에 대한 헝가리의 관심이 크다며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최초로 K 전차 도입을 결정한 페루가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폴란드의 성공 사례가 페루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페루 국방부 장관은 K의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며 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준 K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제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4위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에요. 현재 7위인 한국이 3단계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K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며 2030년까지 방산 수출 3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어요. 현대로템은 K 전차의 차세대 모델인 K3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3는 완전 무인화가 가능한 차세대 전차로 설계될 예정이에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전투 시스템과 로봇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무기 체계가 될 것입니다. 현대로템의 연구개발 담당 임원은 K3는 기존 전차의 개념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무인 운용이 가능하면서도 유인 운용도 가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K3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이 지형을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목표 지점까지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는 위험한 지역에서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또한 K3는 군집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여러 대의 K3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는 미래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K의 핵심 기술인 능동방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차세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레이저 무기와 전자기 펄스 무기까지 통합한 종합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연구소장은 차세대 능동방어 시스템은 현재의 미사일 요격을 넘어서 드론 때 공격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레이저와 전자기 펄스를 활용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LIG넥스원은 K의 화력 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세대 전투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에요. 전장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전술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LIG넥스원의 기술연구소장은 차세대 전투관리 시스템은 인간 지휘관을 뛰어넘는 판단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최적의 전술을 실시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가장 혁신적인 것은 한국형 전투체계의 철학입니다. 서구의 전차들이 화력 중심으로 설계된 반면 한국은 생존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창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한반도의 특수한 지형과 전술 환경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형 전투체계는 서구와는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며 화력보다는 생존성과 기동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듈화 설계 개념입니다. K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임무 모듈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전투 모듈, 정찰 모듈, 공병 모듈 등을 상황에 맞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듈화 설계는 K3에서 더욱 발전될 예정입니다. 미션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변형 가능한 전차가 될 것이에요. 디지털 전장관리 시스템도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K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 전장의 핵심 노드 역할을 해요.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무기 체계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반의 상황 인식 능력입니다. K는 주변 환경을 360도로 감시하며 위협 요소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어요. 이는 승무원의 상황 인식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또한 K는 다른 전차, 항공기, 함정, 심지어 보병까지 모든 아군 부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전장의 모든 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전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현대로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K의 디지털 시스템은 마치 전장의 뇌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죠. 승무원은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더욱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환경 친화적 기술도 중요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K는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했어요. 이는 미래 전장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요소입니다. 특히 K의 하이브리드 파워팩은 연료 소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전기 모터를 활용한 저소음 운행 모드도 갖추고 있어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보안 기술도 K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예요. 모든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다중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킹이나 전자전 공격에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LIG넥스원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K는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도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며 다층 보안 시스템으로 어떤 해킹 시도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한국 방산업계는 이제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차 판매부터 운용 교육, 정비 지원, 업그레이드 서비스까지 전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현대로템의 서비스 담당 임원은 우리는 단순히 전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말했어요. 국제협력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어요. 폴란드 계약이 바로 그런 모델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한국 방산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현재 전 세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인해 각국이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 전차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동유럽 국가들이 기존의 서구, 무기체계 외에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있는 거죠. K는 성능과 가격, 그리고 신뢰성 모든 면에서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어요. 폴란드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K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며 특히 한국의 신뢰성과 기술 이전 의지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영내 국가들이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요. 한국은 이들에게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 장관은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K 도입을 통해 양국 간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구, 무기에 의존했던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K의 사막 환경 적응력과 유지 보수의 편의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AE의 한 고위 관계자는 K는 중동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하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한국의 방산 외교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안보 협력과 기술 파트너십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방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K의 성공이 한국 외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이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K를 도입한 국가들이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 방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소입니다. 국방부의 한 정책 담당자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지키는 방산 강국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창원과 거제에서 첫 삽을 뜬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여정은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였어요.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현대중공업이 첫 배를 띄웠을 때 세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조선업에서 세계 1위가 되었어요. 1980년대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수출하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차가 세계 시장에서 통할까 의구심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현대기아차는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삼성과 LG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도전했을 때도 그랬어요. 일본과 미국의 아성에 도전한다는 게 무모해 보였죠. 하지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IT와 통신 분야에서 혁신을 이뤘어요. 세계 최초로 상용 CDMA를 도입했고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는 삼성 갤럭시가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방산 분야에서도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K 전차, KF-21 전투기, 차세대 잠수함까지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성취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던 우리 아버지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해외로 나가 고생하던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폴란드의 K 전차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5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국의 꿈이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이 된 거죠. 앞으로도 한국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달 탐사선 다누리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와 육지 통신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철학이 바탕에 있습니다. K방산의 성공도 그런 철학의 결과물이에요.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것이죠. 이런 철학이 세계 각국의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저력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K 전차의 성공이 세계 방산 질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의 180대 추가 수주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5개국이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기존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세계 방산 수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12위에서 5단계나 상승한 것이에요. K 전차의 성공이 이런 급상승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SIPRI의 한 연구원은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율이 놀랍다며 특히 K 전차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의 성공이 한국을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 방산의 질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저가 무기나 부품을 수출했다면 이제는 최첨단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어요. K 전차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한국 방산이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도약을 이뤘다며 이제는 선진국들과 정면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한국 방산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력입니다. K 전차에 적용된 능동방어 시스템, 디지털 전투관리 시스템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에요. 둘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같은 성능의 서구 무기보다 30% 이상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오히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셋째는 신뢰성입니다. 약속한 납기를 지키고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국의 모습이 세계 각국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넷째는 기술 이전 의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핵심 기술은 숨기려 하는 반면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며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에요. 이런 차별화된 경쟁력 때문에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방산에 대한 해외 문의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해요. 한국 정부는 K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야심찬 방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K방산 2030 로드맵이 그것입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혁신을 통한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입니다. K3 전차, KF-21 전투기, 차세대 잠수함 등 미래형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둘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등을 통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산 생태계 강화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방산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은 K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2030년까지 방산, 수출 30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진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현대로템도 K의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요. 현대로템 CEO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전체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2030년까지 K 계열 전차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화시스템은 K의 핵심 기술인 능동방어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차에도 장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키트 형태로 개발의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요.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한 해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수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LIG 넥스원도 K의 디지털 전투관리 시스템을 다른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차뿐만 아니라 장갑차, 자주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LIG 넥스원 임원은 디지털 전투관리 시스템이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육성을 선언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무슨 중화학공업이냐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나왔을 때, 현대중공업에서 첫 배가 진수되었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한 현대중공업 용접공이 남긴 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배가 바다에 떴다. 눈물이 났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 아들이 지금 현대로템에서 K 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아들에게 이어져 더 큰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1980년대 현대자동차 포니가 캐나다로 수출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차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환호했어요.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시나요? 그 시절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던 한 엔지니어의 회고담입니다. 포니가 캐나다 항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만든 차가 지구 반대편에서 달리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1990년대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때도 그랬습니다. 쌀 장사하던 회사가 무슨 반도체냐는 조롱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가 미래라며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되었어요.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삼성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조선업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어요. 한때 일본이 독점하던 조선업에서 한국이 1위가 된 거였습니다. 그때의 자부심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방산업에서도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K 전차가 폴란드에서 또다시 선택받은 것은 50년간 쌓아온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에요. 한 국방과학연구소 원로연구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40년 전 K1 전차를 개발할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K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조선업에서 세계 1위, 반도체에서 세계 1위, 자동차에서 세계 5위, 그리고 이제 방산업에서도 세계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50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K 전차 한 대 한 대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만든 특수강, 현대중공업에서 축적한 용접 기술, 삼성에서 개발한 반도체, 현대자동차에서 발전시킨 엔진 기술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K는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년 산업화의 결정체이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담긴 작품입니다. 폴란드가 K를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K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양국 우정의 상징입니다. 이제 K 전차는 폴란드 평원을 달리며 유럽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전 세계가 깨달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평화를 지키는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K3 전차, KF-21 전투기, 차세대 잠수함 등 더 많은 혁신적인 무기체계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우주 분야에서도 누리호의 성공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도 한국의 우주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수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50년 발전사의 감동적인 한 장면이었어요. 1970년대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시작해서 2025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의 여정. 그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공장 근로자들,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해외로 나가 고생하던 엔지니어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던 기업가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응원해주던 국민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었어요. K 전차의 성공은 바로 이런 모든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50년 전 꿈꿨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2030년 세계 4대 방산 강국, 2040년 우주 강국,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까지 우리 앞에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니까요. 폴란드의 K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누비는 한국의 우주선, 세계 평화를 지키는 한국의 기술,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의 혁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이 감동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 소식, 차세대 잠수함의 개발 현황, 그리고 우주 분야의 새로운 도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대한민국 모두 힘내십시오. 우리의 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